안녕하세요 개말못 여러분, 개말못의 게임 뽀개기입니다. 이번에는 귀무3국의 계열별 무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계열 무장을 알아보겠습니다. 마법형 5성 무장 중에서 성급 강화를 15성까지 가능한 무장은 6개가 있습니다. 손노반, 보부인, 여몽, 손상향, 노숙, 대교입니다. 5성 무장 중 장소는 최고 성급 강화가 9성입니다. 그래서 주로 다른 무장의 10성 이상 성급 강화 재료로 사용됩니다. 15성 성급 강화가 가능한 무장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무장들은 1스킬과 3스킬이 액티브 유형입니다. 2스킬과 4스킬이 패시브 유형입니다. 4스킬도 중요한 스킬이 있어 꼭 들여다봐야 합니다. 보조형 중에서 15성까지 성급 강화가 가능한 무장은 손권, 소교, 손노육이 있습니다. 5성 무장 중 제갈그는 성급 강화가 9성까지입니다. 그래서 주로 다른 무장의 10성 이상 성급 강화 재료로 사용됩니다. 소교의 1스킬은 액티브 유형으로 공격력이 가장 높은 아군 3명 디버프 무효화, 목표의 공격력은 25% 증가. 2턴 지속입니다. 쿨타임 4턴이고 1턴 시전합니다. 이 스킬은 생명 35% 증가, 공격 15% 증가, 치유 효과 10% 증가입니다. 패시브 스킬이고 쿨타임은 없습니다. 3스킬은 액티브 유형으로 아군 부활과 소교의 공격력 246%만큼 생명을 회복시킵니다. 사망한 아군이 없으면 생명이 가장 낮은 아군 생명을 자신의 공격력 356%만큼 회복시킵니다. 쿨타임 4턴이고 2턴 시전합니다. 4스킬은 낭조용동 효과를 강화시키고 목표의 치명률을 20% 증가시킵니다. 2턴 지속시키며 쿨타임은 없습니다. 소교의 스킬 요약은 정화, 디버프 해제, 부활, 공격 증가입니다. 주로 방어를 수행합니다. 손권의 1스킬은 액티브 유형으로 속도가 가장 빠른 적군을 80% 확률로 침묵에 빠뜨리고 마법 피해 100% 추가 부여, 동시에 생명이 가장 낮은 아군에게 방어막 1회, 물리피해 면역 1회, 추가하고 아군 유닛 공격력 30% 증가시킵니다. 2턴 지속이고 쿨타임 4턴, 1턴 시전입니다. 침묵 상태란 2턴 행동 불가이나 공격 1회 받은 후 50% 확률로 해제, 2회 받으면 100% 확률로 해제됩니다. 이 스킬은 패시브 유형으로 생명 40%, 공격 20%, 치유 10% 증가입니다. 3스킬은 액티브 유형으로 아군 생명력을 손권의 공격력 132%만큼 회복시킵니다. 초과하게 되면 치유 방패로 전환시키고 동시에 지속회복 상태 회복하여 손권 공격력의 25%만큼 턴마다 회복합니다. 이는 2턴 지속되고 쿨타임은 4턴 1턴 시전입니다. 4스킬은 턴 시작 시마다 아군 1명 생명 회복, 회복량은 손권의 112%이며 해당 아군은 치명저항 8%가 증가됩니다. 1턴 지속됩니다. 쿨타임은 없습니다. 손권 스킬의 요약은 침묵, 치유, 방패입니다. 주로 방어와 치유를 수행합니다. 손노육의 1스킬은 적군 랜덤 3명에게 지신의 최대 생명 10%의 피해 부여, 피해 면역 무시, 치명타 불가. 35% 확률로 2명에게 현혹 상태를 추가시킵니다. 현혹 상태 적군은 치명 저항이 10% 감소됩니다. 쿨타임 2턴이고 1턴 시전입니다. 이 스킬에서 생명 40% 증가, 공격 20% 증가, 제어 15% 증가하고 25% 확률로 2턴 지속되는 침묵 효과를 추가시킵니다. 쿨타임은 없습니다. 3스킬은 제어 10% 연구 증가, 최대 생명 3%의 실질 피해를 부여하고 적군 진영에 2턴간 지속되는 암자 현진을 형성시킵니다. 2턴 지속되며 무효화가 안됩니다. 쿨타임 4턴 한 시전입니다.
암자 현지는 물리피해 10%를 증가시키고 턴마다 최대 생명 5%만큼 유실되는 공격진입니다. 사스킬은 생명 10% 영구 증가. 4턴간 아군 진영의 경심을 형성시킵니다. 아군 생명을 손노육 150%만큼 회복시키고 물계열 무장에게 1회 방어막 1스택 추가시킵니다. 경심은 방어 10%, 공격 10% 증가시키고 4턴 지속됩니다. 손노육 스킬의 요약은 침묵, 치유, 피해 증가입니다. 주로 방어와 치유를 수행합니다. 마법형 5성 무장 중에서 성급 강화를 15성까지 가능한 무장은 6개가 있습니다. 손노반, 보부인, 여몽, 손상향, 노숙, 대교입니다. 5성 무장 중 장소는 성급 강화가 9성까지가 최고 성급입니다. 그래서 주로 다른 무장의 10성 이상 성급 강화 재료로 사용됩니다. 손노반의 1스킬은 총 마법 피해 671% 부여하는데 모든 적군이 공동 부담하고 적군 하나가 받는 피해는 손노반 공격력 레벨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70% 확률로 자신을 보호하는 경운 상인을 시전합니다. 그리고 쿨타임 4턴이고 1턴 시전합니다. 경운상인이란 보유한 아군의 공격 3%, 치명률 3%를 최대 10스택까지 증가시킵니다. 이 스킬은 공격 40% 증가, 생명 20% 증가, 치명타 15% 증가. 생명이 30% 미만인 적군에게 치명타 25% 증가시킵니다. 쿨타임은 없습니다. 3스킬은 일렬 공격으로 변경하여 아군이 패시브 공격에서 치명 발명하면 추격하여 일반 공격을 시전합니다. 이때 100%의 총 마법 피해를 적군에게 부여하고 피격된 모든 적군이 이 피해를 분담합니다. 동시에 70% 확률로 자신에게 경운 상인을 추가하고 턴마다 최대 3회 발동시킵니다. 쿨타임은 없습니다. 4스킬은 전투 시작하자마자 아군 마법형 무장의 마법 피해 15% 증가시켜 공격력을 높여줍니다. 이 효과는 무효화가 불가하고 2턴 지속됩니다. 손노반 후속으로 마법 공격이 연속되게 해야 좋은 적군 피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쿨타임은 없습니다. 손노반 스킬을 요약하면 마법 범위 공격, 공격 증가, 추격입니다. 보부인의 1스킬은 랜덤 2명 마법 피해 198% 부여, 자신에게 얼음 방패 효과를 추가합니다. 2턴 지속됩니다. 쿨타임은 4턴이고 1턴 시전입니다. 얼음 방패는 공격을 받으면 10% 감면, 60% 확률로 속도 감속 효과를 추가합니다. 이 스킬은 공격 40% 증가, 생명 20% 증가, 치명률 15% 증가시키며 감속 상태 적군을 공격할 경우 치명 피해 10% 증가, 방어형 무장 공격 20% 증가됩니다. 쿨타임은 없습니다. 3스킬은 모든 적군에게 154% 마법 피해를 주며 감속 상태에 있는 적군을 동빙 상태로 만들어 행동을 2턴 못하게 합니다. 이는 2턴 지속합니다. 쿨타임이 4턴이고 2턴 시전입니다. 노부인 스킬을 요약하면 마법 범위 공격, 피해 증가, 감속과 동빙입니다. 4스킬은 30% 확률로 마법 연속 공격입니다. 피해는 기본 80%입니다. 쿨타임은 없습니다. 여몽의 1스킬은 가장 많은 줄의 적군을 마법 공격하여 164% 피해를 부여하고 65% 확률로 부활금지 효과를 추가합니다. 이 스킬은 2턴 지속하고 목표가 보조형이면 치유 효과를 50% 감소시킵니다. 쿨타임이 2턴이고 1턴 시전입니다. 이 스킬은 생명 35% 증가, 공격 15% 증가, 속도 20 증가이며 쿨타임은 없습니다. 3스킬은 모든 적군을 마법 공격하여 122% 피해를 부여하고 39% 확률로 동빙 상태를 추가하고 2턴 지속시킵니다. 쿨타임은 4턴이며 2턴 시전입니다.
동빙 상태의 적군은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공격 3회를 받으면 해제됩니다. 4스킬은 전투 시작과 함께 모든 적군의 치유 효과를 50%로 감소시키고 4턴을 지속시킵니다. 이 스킬은 쿨타임이 없습니다. 여몽의 스킬 요약은 금혼, 치유 감소, 동빙입니다. 손상향의 1스킬은 랜덤 3명 적군을 마법 공격하고 72% 확률로 마법 반서 효과를 추가합니다. 공격 대상이 마법형 우선입니다. 마법 반서는 피해를 증가시킵니다. 이 스킬은 2턴 지속하고 목표가 보조형이면 치유 효과를 감소시킵니다. 쿨타임 2턴 한 시전이네요. 이 스킬은 공격 35% 증가, 생명 15% 증가, 속도 20 증가시킵니다. 쿨타임은 없습니다. 3스킬은 모든 적군에게 랜덤 마법 피해 부여, 63% 확률로 마법 반서 효과 추가, 2턴 지속시키고 마법 반서 상태인 적군은 치명률을 30% 증가시킵니다. 쿨타임 4턴, 2시전입니다. 4스킬은 마법 반서 효과를 증가시키고 쿨타임이 없습니다. 스킬 요약은 범위 공격과 반서입니다. 노숙의 1스킬은 모든 적군을 마법 공격하여 피해 103%를 부여하고 60% 확률로 감속 상태를 추가합니다. 해당 목표의 공격력 15% 감소시키고 2턴을 지속시킵니다. 쿨타임이 2턴이고 1턴 시전입니다. 이 스킬은 공격 40% 증가, 생명 20% 증가, 제어 10% 증가입니다. 3스킬은 모든 적군에게 마법 피해 132%를 부여하고 40% 확률로 동빙 상태 추가, 2턴 지속시키고 감속 상태인 적군은 동빙될 확률이 60%로 증가됩니다. 쿨타임이 4턴이고 2턴 시전입니다. 4스킬은 전투 진입 후 2턴까지 적군의 목표 속도를 8%로 감소시킵니다. 해당 효과는 무효과가 불가하고 2턴 지속합니다. 동빙 상태인 단일 목표에게 주는 피해는 40% 증가됩니다. 쿨타임이 없습니다. 노숙의 스킬 요약은 감속, 공격 감소, 동빙입니다. 마법형 중에서 방어 성향이 강합니다. 대교의 1스킬은 모든 적군을 마법 공격하여 피해 154%를 부여하고 생명이 60% 이상인 적군에겐 피해를 30% 증가시키고 동시에 60% 확률로 적군의 치명률을 10% 감소시킵니다. 이는 2턴을 지속됩니다. 쿨타임은 4턴, 1턴 시전입니다. 이 스킬은 공격 40% 상승, 생명 20% 상승, 속도 15 상승입니다. 쿨타임은 없습니다. 3스킬은 전방 2개 적군에게 마법 공격하여 224% 피해를 부여하고 60% 확률로 동빙 효과를 추가합니다. 2턴 지속시킵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를 2턴간 지속합니다. 방패는 30% 피해를 흡수합니다. 쿨타임은 4턴이고 2턴 시전입니다. 4스킬은 턴 시작마다 생명이 30% 이상이면 자신에게 치명률을 20% 증가시키고 1턴 지속합니다. 30% 미만이면 공격력을 30% 증가시킵니다. 1턴 지속시킵니다. 쿨타임은 없습니다. 공격형 5성 무장 중에서 성급 강화를 15성까지 할 수 있는 무장은 손책, 감령, 천연이 있습니다. 손책의 1스킬은 중간줄과 뒷줄 랜덤 적군 2명에게 물리피해 171%를 부여합니다. 30%의 흡혈 추가합니다. 쿨타임은 2턴이고 1턴 시전입니다. 이 스킬은 공격 40% 증가, 생명 20% 증가, 치명률 15% 증가입니다. 단일 피해가 자신의 생명 30%보다 크면 최종 피해 20% 감소, 동시에 호소창궁을 추가합니다. 호소창궁은 우선 공격 목표가 되면 손책이 주는 피해 30% 증가됩니다.
4턴 지속되고 무효화가 안 됩니다. 쿨타임은 없습니다. 3스킬은 생명이 가장 낮은 적군에게 물리피해 374% 부여하고 동빙 상태인 목표에게 주는 피해 30% 증가시킵니다. 호소창군과 중첩은 안됩니다. 목표 처지 시 지령 1섬으로 1회 추격, 부신 순위가 신인장 특성 스킬보다 높습니다. 쿨타임이 4턴이고 2턴 시전입니다. 4스킬은 자신의 치명률 20% 증가시키고 1턴 지속, 80% 확률로 자신의 비제어류 디버프를 모두 무효화시킵니다. 쿨타임은 없습니다. 손책 스킬의 요약은 복수, 추격, 피해 증가입니다. 감령의 1스킬은 전방 적군에게 물리피해 259%를 부여합니다. 해당 목표의 방어 30% 무시합니다. 자신의 공격력 25% 및 치명피해 30% 증가시키고 3턴 지속합니다. 쿨타임이 2턴이고 1턴 시전입니다. 이 스킬에서 공격 40% 증가, 생명 20% 증가, 치명률 15% 증가시키며 보조형 무장에게 피해 20% 증가시킵니다. 쿨타임은 없습니다. 3스킬은 앞줄과 중간줄 모든 적군에서 물리피해 187% 부여, 70% 확률로 목료 치명률 25% 감소시킵니다. 2턴 지속합니다. 쿨타임은 4턴이고 2턴 시전입니다. 4스킬은 자신의 공격력을 12% 증가시키며 중첩 가능합니다. 쿨타임은 없습니다. 천연의 1스킬은 앞줄 적군에게 물리피해 263%를 부여합니다. 50% 확률로 1턴 지속되는 해당 유닛에 동빙 상태를 추가합니다. 동시에 자신과 아군 모든 앞줄에 2턴간 지속되는 빙정방패 1개를 추가합니다. 쿨타임은 2턴이고 1턴 시전입니다. 이 스킬에서 생명 40% 증가, 속도 30 증가, 자신의 생명이 50%보다 낮으면 방어 20% 임시 증가, 동시에 받는 지속 디버프 피해 20% 감면합니다. 쿨타임은 없습니다. 3스킬은 모든 적군에게 물리피해 231% 부여하고 60% 확률로 피격 적군에게 2턴간 지속되는 갑옷 파괴 효과를 추가하고 동빙이나 감속 상태인 적군은 갑옷 파괴 90%로 증가합니다. 쿨타임은 4턴, 2턴 시전입니다. 4스킬은 자신 행동 후 80% 확률로 디버프 막기 효과 스택 중첩입니다. 스택마다 비제어 디버프 효과 비읍회 상쇄 가능 2턴 지속됩니다. 천연의 스킬 요약은 갑옷 파괴, 방패, 피해 면역입니다. 물계열 최강 5성 무장을 알아봤는데요. 물계열 내에서 뽑기 확률이 가장 낮은 캐릭터는 보부인, 손노육, 손노반입니다. 뽑기 확률 탑티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캐릭터라는 반증입니다. 비무삼국에서 무장 배치의 중요한 부분은 큰 공격 한 방으로 적군 수를 줄일 수 있는 구성입니다. 물계열 무장들은 나무나 빛, 어둠 계열 무장과 같은 한방 무장이 없습니다. 물계열 무장 중에서는 감령이 있는데 다른 계열보다는 조금 뒤집니다. 공격형과 마법형은 보조형 다음 순서로 배치합니다. 결정된 순서에 따라서 장비의 속도 값을 정합니다. 비무삼국에서 마법 무장이 터득해야 할 추천 스킬은 마법 연계와 탐욕입니다. 보조형 무장은 신속과 흡수입니다. 공격형 무장은 물리 연계와 흡수입니다. 모든 무장이 턴 순서에 맞는 공격을 하기 위해서 속도 값을 가지는 장비의 장착은 필수적입니다. 물계열의 공격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무장의 선택과 배치는 적군의 상대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됩니다. 일반적인 물계열 무장 배치에서 최상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순서는 소교, 손노육, 손노반, 보부인, 손책입니다. 소교의 순서 이전에 전투가 시작되면 정령들이 한 턴씩 주고받습니다. 대부분 선제 공격을 위해서 세령을 첫 번째 시전 순서로 배치하여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정령과 감실 레벨에서 속도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전투가 개시되면 손노반의 마법 피해 15%를 증가시키는 버프가 먼저 부여됩니다. 그 다음 1순위로 소교의 1스킬로 아군 3명의 디버프를 해제시키고 이들의 공격력을 높입니다. 두 번째가 손노육입니다. 손노육의 스킬은 적군의 피해를 증가시킵니다. 소교와 손노육 그리고 손노반의 턴 공격이 상대방의 1턴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지면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소교의 순서 이전에 전투가 시작되면 정령들이 한 턴씩 주고받습니다. 대부분 선제 공격을 위해서 세령을 첫 번째 시전 순서로 배치하여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정령과 감실 레벨에서 속도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탑랭커들은 선제 공격을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에서 공격 순서는 제갈량의 아군 디버프 해제 역할을 시작으로 오단바라의 아군 공격력 강화 후 다음 턴으로 아군 최강 장수의 공격 순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제갈량이나 오단바라가 턴을 갖지 못하게 하고 상대방을 디버프시켜 공격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보다 첫 번째 무장의 턴이 빨라야 하므로 해당 무장 장비의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장이 감속이나 속도를 제어하는 공격을 시전해서 두 번째 아군 무장의 턴이 상대방의 첫 번째 턴 무장보다 빠르면 됩니다. 효율적으로 게임을 즐기고 싶으면 탑랭커가 어떤 조합인지 먼저 확인하고 대전을 위해서 최상의 조합을 찾아내야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투력 차이가 매우 큰 경우에는 승리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말못 여러분의 건승을 빌면서 물계열 탑티어 무장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말못의 게임 고객이었습니다.